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선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네. 음주운전 사건을 되게 많이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음주운전 사건이 일단 건수로 굉장히 많아요. 음주운전 사건 되게 많아요. 그죠? 네, 이혼 사건이나 뭐 가사 사건 비슷하게 건수가 많기 때문에 수임되는 사건도 많아서 워낙 많이 진행하고 있죠. 음주운전 자체를 사실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이 정도 술 먹어가지고는 괜찮을 거야 네네. 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시는 분도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오늘 영상을 킨 연유가 네. 이틀 전에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네. 교통사고까지 네. 발생시켜서 네. 택시기사님께 경상을 입힌 사건이 있어서 예. 그거 관련해서 과연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네. 어떨 때 성립하는지 네.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영상을 켰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관계를 보면 네네. 이틀 전인 것 같아요. 네네. 이틀 전에 새벽 정도에 이틀 전 새벽이니까 4일에서 5일 이렇게 넘어와서 그렇죠, 그렇죠. 밤을 지나 그 새벽이에요. 그 시간을 많이 넘어온 헷갈릴 수가 있기 한 때문에. 새벽 2시 몇 분 이때 찍은 것 같은데 CCTV에 쭉 잡힌 걸 보면 이렇습니다. 이태원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간 비틀거리면서 그 걸어와서 차량을 탑승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동을 걸어서 네. 운전을 해서 나왔어요. 나와서 도로를 가다가 1차로는 보통 이제 좌회전 차로고 2차로는 우회전 차로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직진하고 우회전이 같이 돼 있지. 그렇죠. 네. 2차로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끄고 좌회전을 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게 신호 위반 상태라고 해요. 빨간 그렇죠. 불일 때. 그죠? 네, 네. 원래 그 신호에 좌회전도 안 되는 시점에 좌회전을 한 거죠. 좌회전 차선도 아닌 곳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CCTV를 보면 심지어 본인 신호가 빨간불이니까 앞에 직진 차량이 막 돌아다닐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직으로. 그렇죠. 그 차량 사이를 막 뚫고 가다가 멈춰 그렇죠. 서 있고 이런 영상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맞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요. 좌회전을 했어요. 좌회전을 해서 가다가 뒤따라오던 택시하고 부딪혔대요. 신호 아마 해밀턴 호텔 근처에서 거기서 이제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는 이제 택시와 이제 추돌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뭐 상처가 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차피 네네. 여기 이태원이 막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는 곳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차량도 많고 그런 곳이라서. 그래서 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접촉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네. 접촉사고 나고 나면 네네. 가벼운 상처는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택시기사는 경상 정도를 입었다라고 네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음주운전죄로 음주 측정 결과가 0.14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음주운전죄. 네. 그리고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쳤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까지는 네. 확정이에요. 그죠? 그렇죠. 뭐 그런데 그건 여기서 과연 위험운전 치상죄가 될지가 네. 아마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험운전 치상죄가 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비해서는 월등히 그 큰 법정을 그렇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상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의 내지는 15년까지 그렇죠. 징역이 될 수 있고 상한도 굉장히 높고 그렇죠. 하한도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하한도 그렇죠. 높은 하한이 상태에서 있어요. 정해져 있고요. 근데 벌금도 있어요. 네.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벌금을 네네.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위험운전 치상의 경우에도 저희가 벌금 받는 사례는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근데 이제 벌금 위험 받으려면 합의를 해야겠지. 합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합의 없이 또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제 판사님은 거의 없을 테니까.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벌금형이 선고되기는 쉽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위험운전 치상죄 같은 경우에는 그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운전을 하다가 이제 상대방한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대부분이 음주예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때를 입증하는 게 사실 쉽지 않고 요즘에는 그런 경우보다는 월등히 음주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주로 인해서 영향을 미쳐서 위험운전 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그 비율적으로는 월등히 많아요. 위험운전 치상죄 어떨 때 성립할까요? 대부분 어떨 때 성립해요? 지금 0.14라는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있어요. 맞아요. 이 정도라고 하면 위험운전 치상죄 성립 가능한 수치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저도 그런데 왜 그러냐면 보통 0.15 정도 위아래로 그 정도 언저리다 라고 해서 사람이 비틀거리고 막 차량도 비틀거리고 했을 때는 위험운전 치상죄 인정하는 판결례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이게 지금 네네. 위험운전 치상이 음주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을 입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0.03 이상이
이면 이제 정지 수치, 그 다음에 0.08이 넘어가면 취소 수치.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딱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위험운전 치상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보고 아 이거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정도네 라고 보면 위험운전 치상이라서 그렇죠. 음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운전 치상으로 안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음주를 했으니까 위험까지 하다라고 해가지고 위험운전 치상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기준이 사실 따로 없거든. 없죠. 근데 달라요. 기준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 0.1 기준, 그러니까 취소 수치 여부가 0.1 기준일 때도 0.125가 넘어가면 보통 위험운전 치상을 인정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예전 기준에 맞추더라도 0.14면 기준을 충족한다. 그렇죠. 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게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만 봤을 때 그런 거고 그 이외에 그 사람의 상태를 굉장히 크게 봐요. 그렇죠. 어떻게 보죠? 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상태냐 아니냐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객관적인 상태. 외부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가지고 나중에 따져보는 건데 지금 이제 이태원 골목길에서 약간 술에 취한 것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차량에 탑승하고 그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데 네. 우회전 차별에서 좌회전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호도 위반하고 그렇죠. 앞에서 막 차량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거길 뚫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음주의 영향이잖아요. 객관적인 자료들인 거니까요. 음주의 영향인데 지금 운전이 정상적이냐? 그러지 못했어.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위험운전 치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보인다. 게다가 이제 택시기사가 경미한 상해까지 입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들어맞죠. 그렇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전과 관계 이런 것도 봐요. 일반적으로 완전 생 초범에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 한 번 저질러 가지고 측정했는데 뭐 정지 취소 뭐 취소 수치라도 0.08 좀 넘게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운전 치상죄로 입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죠. 사실은 왜냐면은 정말 그 문다혜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CCTV가 뭐 비틀거리면서 차량에 탑승하고 차량도 막 비틀거리거나 아니면은 뭐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차선의 좌회전을 시도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좀 한적한 길에서 시골이라던가 이런 곳에서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비틀거리면서 탔는지 아니면 차량이 비틀거렸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상황을 수사기관에서 입증할 수 없으면은 그냥 뭐 위험운전 쉽지 않아요. 그냥 음주운전죄예요. 그다음에 뭐 사람이 다쳤으면 교통사고 처리 틀렸고 위반죄고. 그렇기 때문에 CCTV 같은 게 없을 때에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료가 많으니까 요즘 입증이 더 좋아졌다 이거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CCTV 같은 경우를 많이 보고 이게 위험운전 치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CCTV 같은 거 없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판단할까요? 과거에 이 사람이 음주운전이라던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전력이 있는지가 굉장히 크게 다루어져요, 실제로. 그렇죠. 옛날에 많이 그랬었죠. 또 네 번째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람의 진술, 어떻게 운전하게 됐는지, 그 주변에 술을 같이 마셨던 사람들의 진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량이 비틀거리면서 갈 때 뒤에서 신고하는 차량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런 경우 많이 인정. 신고자의 진술. 이런 경우에 위험운전 치상죄의 근거로 작용을 해서 치상죄가 성립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실제로 저희도 위험운전 치상죄 많이 이제 방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네네.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나 위험운전 치상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한 사람하고 보는 사람하고 괴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위험운전 치상죄 내지 음주운전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 이게 막 함께 걸려 있어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자책을 해요. 그렇죠. 막 죽을 죄를 져서 자책을 하죠. 근데 자기가 음주운전을 안 했다거나 음주는 차량 운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하는 분들은 오히려 드물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겠죠. 네. 근데 드물잖아요. 네. 사실 대부분 자책하지. 안에 술을 왜 먹어가지고 왜 먹고 운전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술 끊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게 사실은 뭐 전 대통령의 딸인데 전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이제 뭐 그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에 가깝다. 아유. 형벌에 쳐야 된다. 진짜 안타깝다 정말. 그래서 이제 댓글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공인이시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또 음주운전죄로 걸려서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네요. 문재인 씨 입장에서는 요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고. 어쨌든 뭐 지금 우리는 뭐 대통령이라던가 뭐 대통령의 딸이 뭐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그런 거에 포커싱을 맞추기보다는 한 위험운전 치상죄, 음주운전 상태에서 위험운전 치상죄 어떤 죄 성립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의뢰인이 위험운전 치상죄가 성립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저희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요소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몇인지 그런 거 가지고 가장 크게 기준을 잡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CCTV 이런 것들이 다 보존돼 있고 본인들 그 당시에 그렇지. 사고 상황이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운전 치상으로 인정하기가 되게 수월하죠. 수월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그 의뢰인이 왔을 때 과연 그 술 마셨던 장소 그리고 뭐 차량으로 가는 장소 운전했던 그 장소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 의뢰인이 얼마나 뭐 비틀거리고 이제 정지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그리고 뭐 신고를 당해서 뭐 신고자의 진술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같이 이제 술을 마셨던 일행이라던가 뭐 주점 사장님의 진술 같은 게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청취를 하고 위험운전 치상죄가 성립할 것인지 1차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서 위험운전 치상죄에 대해서 자백을 할지 아니면 정말 이거는 위험운전 치상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무죄를 한번 다퉈볼지 결정을 하게 되죠. 맞아요. 와 이제 이거 너무 꼼꼼하게 잘 말씀드렸는데 오늘 위험운전 치상죄 어떨 때 성립하는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드릴 거예요. 위험운전 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아이 법률 좀 그만 얘기해. 몇 번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냥 얘기하잖아. 그냥 공격해봤어요. 너무 당황하지 말고. 네. 그럴 때 이제 성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예전에는 자료가 없어서 잘 못 찾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술 먹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술 먹고 나서 차를 탈 때 어떻게 탔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죠. 차량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상적으로 다른 차량하고 똑같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네? 이러면 안 되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신호 위반도 하고 차선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짓자로 움직이네?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그 사회가 일어나야죠. 사회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은 네. 0.125가 넘어가면 그냥 위험운전 치상으로 본다. 그렇죠.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과가 있는지도 세 번째로 많이 살펴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도저도 없고 CCTV 없고 전과도 없다고 한다면은 그 진술들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한다. 네. 이제 신고자의 진술부터 시작해서 뭐 술집 사장님들 그래서 성립 여부를 많이 검토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뭐 위험운전 치상죄까지 내가 성립하느냐 너무 가중처벌되니까 고민이고 이제 걱정이고 이제 도저히 판단이 어려우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법무부의 안심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할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